안녕하세요. 정혜래 기업연구소 이은경 연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세금 없이 자녀에게 2억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금 없이 자녀법인에 21억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증여재산 공제액을 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은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직계존속 5천만 원. 성인일 경우에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 배우자 6억, 기타존속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보면 1억 이하는 10%, 30억 초과는 4억 6천만 50% 이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2억 무상 대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녀 법인에 21억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증여 한도액이 성인한테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인데 21억을 자녀 법인한테 줄 경우에 이것도 이제 인정이자 4.6%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개인한테 무상으로 이제 2억을 대여할 때 4.6%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까지 했을 경우에 이자가 1년에 998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여를 2억 원을 해주고 물론 차용증을 쓰셔야 되고 원금도 상환을 하셔야 되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부모님이 21억을 법인에다가 대여를 해줬을 때 똑같이 인정이자 4.6%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21억 7천만 원일 때가 1억에 이제 1억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통령령에 의한 제 증여상속세법 제41조 사항의 내용으로 인해서 법인에 21억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게 조금 많이 이슈가 된 것 같고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법인의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떨 때 자녀법인을 활용을 하시고 자녀법인에 어떨 때 이런 현금 21억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모 법인 부모님이 이제 법인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법인에서 자녀법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법인의 세금 등 문제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이제 장점들을 활용을 하셔서 자녀법인에서 뭐 사옥을 매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형태를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계회사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 회사의 이제 매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모 회사, 자회사의 합법적인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뭐 일감 몰아주기나 매출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허용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법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팅을 가보면 분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생겼고, 그 다음에 회사 업력이 너무 오래됐는데 외감이 돼 간다. 아니면 이제 주식 가치가 너무 커져서 과대하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미처분이익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세요. 자녀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자녀법인한테 그러면 매출 이관해주고 하는 부분 말고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번에 개인한테 무상으로 2억까지 대여를 해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텀이 더 큰 거예요. 법인한테는 그거의 10배인 21억까지 무상으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 법인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더더욱 더 절세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모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주식 가치도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곧 증여세나 상속세가 거대해질 거다, 커질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모 법인에 그런 자산을 많이 형성하고 이익을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자녀법인의 무상 대여나 아니면 차등 배당이나 아니면 이익 매출을 좀 분산해주는 효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가업증여 특례나 가압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아도 뭔가 가업 상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밀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가업상속공제나 증여특례나 이런 부분들은 여건, 그러니까 사후관리 요건들이 좀 까다로우세요.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은 맞췄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고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자녀가 회사에 들어와서 공동대표나 법인 이제 대표가 됐더라도 지분을 이제 40% 이상 가졌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사후관리 요건을 맞췄어도 이 회사가 계속 롱런할 거냐, 그 다음에 우상향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업증여 특례를 쓰는 게 유리한 건지 단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21억을 무상으로 내가 줄 수 있다더라.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 자녀법인을 잘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장점들을 잘 자녀법인에 전달시켜서 회사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강의 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 법인, 부모님이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 21억까지 차용증을 써야 되고 원금은 갚으셔야 되지만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은 1년에 1억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받은 부모님한테 받은 21억 정도와 그 다음에 실질 자녀법인이 만약에 청년이거나 이제 모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넘게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료 의료용품을 유통하시는 회사였어요. 매출도 너무 커졌고 자녀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의료기기를 OEM, ODM을 써서 좀 이제 제조 라인도 가능하신 거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허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 법인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세금이나 기업 가치가 너무 커지고 부모님은 대표님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때마침 아드님이 이제 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경험을 쌓고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밑에 회사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물어보셔서 자녀법인을 설립해 주세요. 근데 이제 모 법인에 지분을 이제 아들 지분, 사모님 지분 이렇게 좀 나눠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22년도 6월 달에 조대특례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모든 지분을 자녀한테 나눠놓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지분을 나눠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대표님께서 자녀한테 뭔가 법인을 설립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녀가 개인 사업이나 이제 법인 사업이나 아버님의 회사의 목적사항이나 동일한 장소에다가 법인을 그냥 설립한 거는 회사에 그냥 매출을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같은 회사를 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청년이 과밀약제권 밖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활용을 좀 하셔서 창업을 좀 이왕이면 모 법인과 다른 아들의 신규 창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었으면 그 적격 창업을 좀 정부에서 지원금도 좀 받고 아드님이 절세 혜택도 좀 받고 이런 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상 증여 21억을 해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들 회사에서는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유통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신규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은 다 받으시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무상 대여금 플러스 부모님의 법인에서 받은 차등 배당,
차등 배당금 이것도 포함해서 아드님의 법인에서 다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은 자녀가 한 명이라고 치면 1억씩에 대해서 배당받은 부분은 또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지분율이라고 해서 100%, 90%, 50%에 대해서 이렇게 균등 배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또 차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이냐, 30에서 50%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이중 세금을 낸 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법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법인에서 모 법인의 배당을 이제 주주가 한 명일 때 1억까지는 무상으로 배당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법인세는 납부하시되 증여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대여금 21억 해줬고 배당도 매년 1억씩 받아서 이제 모 자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옥이든 창고든 이제 토지든 이런 용도로 해서 자녀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배당과 대여금, 그 다음에 뭐 이익금 이런 거를 합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부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21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법인에서 매년 5년 동안 5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30억 정도 조금 안 되는 건데 50억짜리 건물을 사신다고 하면은 나머지를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출을 받으셔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 거고 이익금은 계속 쌓일 거고 부모님 법인에서 배당 플러스 매출을 이감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매년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대여금은 일부 이제 상환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형태로 했을 때 절세도 하실 수 있고 자녀법인은 이제 가업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한 일석삼조 정도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그냥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동일의 법인을 설립해 줬더라고 하면 절세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못 받으셨을 텐데 조세특례에 대한 부분도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든지 재산세, 취득세 75% 감면 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석이조뿐만이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탄으로 대여금 개인한테 2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21억까지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21억을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녀법인을 좀 조세특례 제한법에 합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항에 자녀가 사업을 할 거니까 이제 자녀한테 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그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자녀법인의 이익금을 좀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그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조냐, 뭐 유통이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녀분이 몇 분인지, 그다음에 자녀분이 출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배당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좀 자녀법인을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1대1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